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도 출근길 부디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차분하게 시작하게 되는 건 음악을 바꿨어요. 이 음악의 제목은 캠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제가 캠핑을 가고 싶다 보니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캠핑으로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참! 이 티는 추억의 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버노트 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잠깐 행사에 참여했다 왔는데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에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VR 패션쇼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2 SS 서울 패션 워크가 디지털 패션쇼로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하고 인스타, 네이버 TV, 그리고 브이라이브, 그러니까 다양한 영상 중계 플랫폼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부터 볼 수 있어서 저도 좀 킵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VR 패션쇼를 모두가 여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그 여성 토탈 브랜드 에이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참석해서 패션쇼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장의 사진이 공개가 돼서 그걸 제가 슬쩍 좀 봤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봐서는. 자,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31벌 정도의 의상하고 가방 등의 액세서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VR 모델이 걸어다니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그 짧은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은 아니고요. 근데 무대를 보게 되면 한국의 고궁을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원을 받은 건 아니고 VR 회사인 AI바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AI바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사진에 올린 대로 마이핏이라는 측정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리뷰가 아니라 바디 사이즈를 자신 걸 측정을 해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 와닿지는 않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VR만 한 건 아니고 모델들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모델들이 걷고 나서 그걸 갖다 또 VR로 씌웠나? 라는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일 오후에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상상을 못 해볼게요. 조금 더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요새 로시라든지 아니면 루시라든지 제가 다양한 사이버 인플루언서들, 국내에 있는 사이버 인플루언서들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올해는 아니겠지만은 몸값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내년 정도에는 이 친구들이 직접 무대를 거닐면서 다양한 옷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패션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패션쇼 쪽은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포트나이트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공연보다도 패션쇼라는 게 조금 더 쉽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요. 굳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어차피 정지된 영상을 보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모델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봐도 되는데 왜 VR 모델이 피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프로젝트들을 준비를 할 때 혜택과 아니면 강제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줌을 쓴다라든지 유튜브를 쓰는 건 강제적으로 봤어야 됐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에 그래서 봤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다르거든요. 영화를 볼 때 3D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으로 볼 거냐. 3D는 그만큼의 혜택이 있으니까 선택형으로 가게 됩니다. 굳이 3D로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을 선택하게 돼요. 이번 VR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일단 시도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제 책에서 제가 가상 옷을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가상으로 입을 수 있는 옷 실제 판매하지 않는 거. 네, 이거랑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자, 두 번째 입니다. NFT 이더리움에서 먹튀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은 아니었었죠? 오픈시에서 먹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저도 좀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블 앱이라는 이름의 원숭이죠. 정말 악다운 원숭이네. 이런 이름의 개발자가 24일부터 NFT 게임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 안에서 쓰일 캐릭터 1만 개를 오픈시에서 판매를 했어요. 여기 그 캐릭터들이거든요. 이렇게 판매를 해서 캐릭터를 팔았네요. 돈이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다가 게임을 개발하겠다. 이거 클라우드 펀딩이랑 비슷하죠. 와디지 이런 곳이랑.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작품을 사다오. 이 캐릭터를 사면은 나중에 이 캐릭터가 그 안에서 또 NFT가 되니까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미리 팔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NFT 기반의 게임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이 캐릭터들의 평균 가격이 0.8 이더리움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1만 개가 팔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토탈 798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의 금액이 변하기는 하지만 이게 34억이 좀 넘는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초기에 진척되는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잘 안 돼 있고 뭔가가 좀 어설프다 해서 자체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개발자가 잠적했다라고 하네요. 트위터 계정하고요. 게임에 관한 앱사이트도 삭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게 되면은 오픈시에서 먹튀가 일어났다, 뭐 이쪽에 NFT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이건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로 이제 봐야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조랑 변조가 되지 않는다. 이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저도 오픈시에 제 작품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제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단체 행동을 하기도 참 힘든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게 이런 식의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사기 행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거는요, 제일 많은 비용을 투자한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관받아서 계속 진행을 한다. 게임은 나온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프로젝트가 됐다라는 거겠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아트로 그냥 팔아도 되는 거긴 합니다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팔아서 게임으로 연동시킨다. 이러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일 수 있겠죠. 뭔가 할 수 있는 걸 주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화웨이가 전자결제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알리페이하고요, 위챗페이 이 두 개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죠. 여기 화웨이가 뛰어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개발은 이미 끝났어요. 개발하고 있고 2021년 개발자 대회 때 이게 화웨이 지프라고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지프바오라고 이야기도 했거든요. 우리 그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 결제가 가능하게 열었고 이걸로 결제했을 때는 할인 혜택도 줬다라고 하네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내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화웨이 지프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게 되면 화웨이 페이 사이트를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중국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 준비 중에 있죠. 베이징 올림픽 때 쓴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로 옥죄기 시작했고 빅테크 길들이기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있던 시즌이었어요. 모바일 결제 실장을 이제 컨트롤한다는 거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페이가 등장했다는 거 굉장히 시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화웨이페이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 생각해보게 되면은 화웨이 일단 폰이니까요. 이 폰이 팔리는 대로 좀 잘 될 것 같고 화웨이 폰에서만 쓰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쪽을 조금 더 상황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페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삼성페이도 예전에 삼성페이 미니라 그래갖고 삼성폰뿐만 아니라 다른 폰에도 쓸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었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한두 달 정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점유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을 고민하는 것들 중에 페이 시장도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VR 패션쇼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마이핏 사이트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측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시에서 먹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NFT의 자체의 먹튀라기보다도 NFT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다. 클라우드 펀딩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니까요. 화웨이 페이가 출시가 됐다는 이야기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는 또 다음 주에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일요일에는 제가 메타버스 라디오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프렌드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프렌드 앱 설치하신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에 들어오시면 돼요. 원래 매주 이거를 녹음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 녹화까지 따놨는데 저장이 안 되는 바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번 주 메타버스 라디오에서 메타버스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 1다였습니다. 내용, 좋아요하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